한 20년 동안 우리가 아주 언론이라든가 또는 정부 정책을 통해서 익숙하게 듣고 있었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나라이다. 하지만 그런 모순되고 문제가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호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조금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는 입장에서 북한 체제를 좀 지원해주고 도와주면 언젠가 그것은 북한도 우리의 뜻과 함께 같이 민족 공동의 번영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 뭐 이런 논리거든요.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통일 논리가. 사실은 좀 굉장히 위험한 논리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제가 김일성의 아이들을 만들기 전과 김일성의 아이들을 만든 후의 생각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15년이라는 과정은 저한테 있어서는 적어도 민족 문제, 남북 통일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새로운 인식을 갖게 만든 계기였는데요. 저 역시도 우리가 흔히 들었던 남한의 앞선 기술과 북한의 어떤 풍부한 자원, 통일이 되면 이런 것들이 서로 합치면서 우리가 정말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앞선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우월한 위치에 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통일 낙관론, 통일 중심주의, 또 통일 만능주의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개념들인데, 그런 이론들인데요. 사실 이것이 저는 김일성의 아이들을 통해서 상당 부분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됐다라는 점입니다. 과연 그 북한 체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북한 체제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정상적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김일성의 아이들의 제작을 통해서 15년 동안 북한 사회를 바라보면서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북한 체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비정상성이 굉장히 오랫동안 강화가 되어 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비정상성이 사회 곳곳에 만연되어 있고, 그것이 이미 고착화되어 있다. 세대가 벌써 해방 이후 지금까지 이제 한 70여 년이 넘었는데요. 대략 한 두세 대 정도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나 남한이나. 한국 사회는 끊임없이 국제사회의 문을 열고 국제사회에 편입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체제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오늘날과 같은 OECD 10위권에 도달하는 그런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저는 힘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북한 체제는 반대였던 것이죠. 비정상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향하는 문을 닫았던 체제인 거죠. 그리고 그 문을 닫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그것이 김일성 우상화, 주체사상의 강화, 그리고 북한 주민을 억누르는 김일성 정권의 유일 독재 체제의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화는 바로 그 북한 체제가 갖고 있는 그 근본적인 모순을 원전에 의해서 파헤친 작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원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누군가 해석된 북한 사회가 아니라, 북한 사회가 갖고 있는, 또 북한 사회가 강조했던 사람에 대한 어떤 사상 교육이라든가 교육 정책, 이것을 고스란히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 김일성의 아이들이라는 영화를 만들면서 마치 원석을 발견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가 북한 체제에 들어가서 쉽게 북한 체제를 취재하거나 북한 체제를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거든요. 철저한 통제에 의해서 외신 기자들이나 외국 언론들을 자신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체제이고, 우리가 뭐 북한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뭐 소위 말해서 그런 분들도 따지고 보면 대부분 친북적인 성향의 인사들이거든요. 친북적인 성향의 지식인들이거든요. 결국 이들도 북한 체제를 본다고 하는 것이 자유롭고 공정한 어떤 언론을 통한 취재가 아니라 굉장히 폐쇄되고, 정말 말 그대로 보여줄 것만 보여주는 폐쇄적인 어떤 그런 언론 정책을 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북 인사들의 내놓는 책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미디어들 역시 그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들만 보여주는 일종의 프로파간다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건 사실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이 김일성의 아이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1950년대에서부터 1960년대까지 북한 내부에서 진행되었던 아이들에 대한 교육정책,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한 북한의 교육정책, 북한의 사상교육정책이, 사상 강화 정책이 고스란히 유럽으로 나온 것이거든요. 돌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교육정책이나 북한의 사상정책, 이것을 정말 원석을 다루듯이 직접 만져볼 수 있는 기회는
유일합니다. 동유럽의 이 사례가. 모든 것들은 다 재해석이 되고 재가공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접하는 것들이고, 이 동유럽의 역사, 동유럽의 북한전쟁 고아들의 이 역사는 북한에서 시행됐던 것들이 그대로 동유럽 아이들의 그 북한전쟁 고아들이 머물던 학교 기숙사에 그대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오히려 더 강조됐던 부분들이 많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 이 북한전쟁 고아들의 동유럽 위주의 역사는 북한이 1950년대, 60년대 어떠한 정책으로 주민들을 통제하고 어떠한 국가의 비전을 갖고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라는 것이죠. 한 북한의 그 러시아 정치학자가 그런 말을 했죠. 공산주의의 오늘을 보기 위해서는 1950년대의 모습을, 1950년대 각 나라들의 공산주의 체제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는지, 어떤 정책을 갖고 있었는지를 안다면은 오늘날의 공산주의 정책을 이해하기 쉽다. 오늘날의 공산주의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1950년대 그 냉전 체제 속에서의 공산주의의 모습을 갖다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가거든요. 1950년대 6.25 전쟁 이후에 벌어졌던 북한의 내부적인 어떤 주민들에 대한 사상 통제, 김일성 우상화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오늘날까지도 북한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모순점들과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그 실마리들, 그 단서들을 이 역사가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아이들한테 우리가 올바른 통일에 대한 이해, 관점, 이것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매개체가 될 것이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 영화에 대한 그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영화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영화를 보지 않고 피상적으로 접근하는 것과 이 영화를 직접 보고 1시간 30분가량 1950년대 북한의 교육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는가를 갖다가 세밀하게 지켜보신다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 오늘날 우리가 대처하고 있는 북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어떤 지혜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뭐 비슷한 얘기지만 20년 동안 사실상 이 남북 문제는, 이 남북 간의 모순은 계속 어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동일한 패턴으로 지금 모순과 약간의 갈등의 해소의 어떤 직면들, 그것이 다시 또 대립되면서 다시 모순으로 돌아가고,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언제까지 정말 그동안의 햇볕 정책에 기초한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어주고 따뜻한 햇살을 보내주면 스스로 문을 열고 우리와 함께 화해의 길로 나갈 것이다라는 굉장히 지극한 통일 낭만주의는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 좀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앞으로 시간 나는 대로 이 책과 또 이 영화에 관한 이야기들은 좀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책은 영화가 담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간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에서는 제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들에다가 주목을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 어떤 검증의 기준을 높이다 보니까, 검증의 어떤 수준을 높이다 보니까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에 들어가지 못했던 굉장히 재밌고 또 가슴 아픈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이 책에다가 담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큰 틀에서는 비슷한 내용이지만 디테일하게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은 많이 다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이 책 좀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저희 다음 작품 또 저희 리버티 국제영화제 응원해 주신다는 그런 생각으로 좀 많이 좀 사랑해 주셨으면 하는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